자, 이사님, P2P 금융이 뭔가요? 예,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P2P 상품이 출시되는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P2P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. 이 P2P란 무엇인가?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개인을 IT 플랫폼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과 투자가 함께 진행되는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중요한 것은 IT 플랫폼 기반이라는 부분. IT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용 구조를 절감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. 즉 서민들의 어떤 중금리 대출 시장을 좀 확대시킨다.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대부업의 대출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 P2P 금융을 통해서 대출받는 금액도 커지고 있고요. 지난 2년 동안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 P2P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P2P 금융이 국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. 아직 미국이나 영국의 성장세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직 성장세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요. 그 성장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예, 차입자, 돈을 빌리려는 자와 투자하려는 자가 어떤 IT와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를 만나면서 이 P2P 시장이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대출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대출자들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, 사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자, 보시게 되면 어떤 금리가 되게 양극화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전 국민 중에 2천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4에서 7등급의 어떤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20% 이상의 높은 고율의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P2P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자, 10%대의 어떤 중위율로 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.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P2P 금융이 나오면서 어떤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통 1, 2%대의 어떤 연 예금이자가 1, 2%대인데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어떤 평균 한 10%대 중반의 어떤 수익을 제시하는 P2P 금융이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투자의 대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. 즉 중위험, 중수익의 어떤 새로운 투자처다. 이 P2P 금융이라는 것이 이러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P2P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, 기존 투자에 대한 대안 투자다 말씀하시면서 P2P도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P2P 금융이 그럼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P2P 금융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이다 이렇게 좀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나 투자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2P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식, 펀드, 부동산 투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한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연수익률이 고지가 됩니다. 이 연수익률을 확인하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이 수익률을 고지를 하지만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투자 수익률이 확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양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은행 예금이라든가 채권 투자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적용 세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P2P 상품에 투자했을 때 주민세 포함해서 27.5%를 적용받게 됩니다. 매우 높은 고세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은행이나 채권 이자 수익에서는 15.4%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그런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. 물론 대부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좀 세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봤을 때 담보부 P2P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권리가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저당을 통해서 어떤 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에 만약에 채무자가
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P2P 금융상품은 어떻게 보면은 예금이자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과 예금 상품 어떤 다른 면도 있고 뭐 같은 면도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